이번 에미상의 감독상을 받은 황동혁 감독이 넷플릭스 정식 인터뷰에 초청되며 방송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천재라고 불리는 황동혁 감독의 인터뷰가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주관한 전 세계 유명 감독들만 모여 인터뷰를 하는 자리에서 황동혁 감독의 발언에 태클을 걸듯 말을 거는 여성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사실 그녀는 미국 내에서 아주 유명한 영화 감독이자 배우이며 뛰어난 작가로서 황동혁 감독의 인터뷰를 도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국내에서는 물론 해외에서도 그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뜨거웠는데요. 그녀는 해당 영상이 유명해지자 후에 방송에서 황동혁 감독에 대해 이렇게 말하며 우리나라 사라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제작하면서 꽤나 마음고생 몸고생을 했다고 한다. 당시 만 49세에 불과한 나이에 무려 치아가 6개나 빠졌을 만큼 매우 몸 상태가 나빴다고 한다. 감독은 아마 시즌 2를 할 때에는 틀니를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발언했다. 그럴 만도 한 게 오징어 게임은 총 상영 시간이 9시간에 가까운 드라마인데다 세계관이 방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여럿이 작업을 해도 버거웠을 텐데 혼자서 연출과 각본을 다 했다. 12년간 간직해온 자신의 드림 프로젝트를 실제로 연출하면서 느꼈을 심리적 부담감도 컸을 듯 해보였다. 다행히 흥행이 대박났을 뿐만이 아니라 예상치 못했지만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켰으니 고생한 보답을 차고 넘치게 받았지만 워낙 힘들었기에 더 쉬었다 시즌 2를 준비를 했으면 한다. 해당 글을 본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긴 것도 이쁜데 말도 이쁘게 한다며 많은 관심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넷플릭스의 러시아 인형처럼 의 주인공 역을 맡았는데 그 외에도 수많은 넷플릭스 콘텐츠에 출연했습니다. 나타샤 리오는 한 인터뷰에서 넷플릭스는 흥행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없고 편견 없이 날카로운 시선으로 작품을 만드는 곳이라며 거침없는 발언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오렌지 이즈 더 뉴 블랙에서 문란한 사생활을 자랑하지만 의리파인 니키 니콜스 캐릭터가 필모그래피 가운데 가장 유명하기도 합니다. 랜섬한 형사 핸섬에서는 핸섬의 파트너 형사를 맡았으며 넷플릭스 영화 걸프렌즈 데이 어느 허무명랑한 인생에도 출연했습니다. 최근 러시아 인형처럼에서는 죽음이 계속되고 매번 자신의 생일 파티 순간으로 돌아오는 타임리프를 겪으며 지난 삶과 자신의 내면을 되돌아보는 나디아 역을 맡음과 동시에 감독직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타샤 리온의 독특한 개성이 살아 숨쉬는 작품이라는 평이 가장 많기도 했습니다. 그녀만의 개성도 강할 뿐더러 감독직을 맡아본 경험이 있던 그녀는 황동혁 감독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인터뷰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해당 영상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가 빠진다고 말하며 심할 땐 아예 씹지도 못한다고 말하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는 가짜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진행자가 혹시 촬영 중에 벌어진 일이냐 묻고 이에 그렇다고 대답하고 잠시 정적이 흐르자 재빠르게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이가 없다. 내 얼굴도 가짜다. 감독이 이렇게 힘들다라며 재빠르게 공감해주며 관객들에게 웃음을 줌과 동시에 황동혁 감독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는데요. 이어 황동혁 감독은 12년 전 자신의 대본이 이제야 빛을 발해서 다행이라며 이렇게 유명한 감독들과 한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되었다는 덕담을 던지며 인터뷰는 끝나게 됩니다. 황동혁은 대한민국의 영화 감독입니다. 대표작으로는 도가니, 수상한 그녀, 남한산성 등이 있으며 2021년 오징어 게임이 OTT 역사상 최고 흥행작으로 등극한 후 전 세계적인 사회 문화 현상을 일으키면서 작품성과 흥행을 둘 다 잡은 세계적인 감독으로 자리매김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을 알리는 데 있어 그는 큰 공을 세웠는데요. 전 세계적인 영화계의 거장인 쿠엔틴 타란티노와도 비교되고 있습니다. 미국 유명 영화비 평가에 그에 대한 평가입니다. 해당 글은 미국 영화 제작사 사이에서 유명해지며 한국에서 새로운 별이 탄생했다는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분석은 최근 들어 가장 빠르게 많은 조회수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감독이 나오다니 정말 한국은 놀라운 나라다. 직설적으로 말해 꼼꼼하고 노련한 연출과 함께 날카롭고 차가운 미장센, 거북한 폭력 묘사, 인위적이지 않은 절제된 톤 앤 매너와 스토리텔링이 그의 특징이다. 실화나 역사물을 다룰 때는 철저한 고증을 지키며 영화적 과장 없이 절제를 통해 담백하게 날 것을 보여주는 묘사가 일품이다. 미술과 촬영에도 신경을 쓰기 때문에 어두운 영화 분위기와 맞물리는 영상미도 괜찮은 편이다. 배우들의 증언으로는 감독이 현장에서 세트와 연기 디렉팅을 직접 세세하게 지시한다고 하는 걸 보니 높은 연기와 영상미를 선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폭력적인 내용을 생생하고 불편하게 묘사하지만 동시에 절제되고 비운의 역사, 학살극과 같이 분위기가 무겁고 불편한 소재를 자연스럽게 연출한다.
그리고 제대로 찍으면 쿠엔틴 타란티노 못지않게 상당히 잔인한 편인데 고어에도 만화 같은 과장으로 그런 점을 잊게 하는 타란티노에 비해 현실적인 묘사가 두드러져 사람에 따라 더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를 선정해 리스크가 큰 작품을 연출하다 보니 요즘 제작자와 배급사가 무서워하는 감독이다. 마이 파더, 도가니, 남한산성, 오징어 게임과 같이 실화이든 아니든 소재가 상당히 거북한 영화들이 개봉 전 많은 우려를 받기도 할 것이다. 그럼에도 동시에 철저한 연출력을 통한 평가와 흥행이 모두 준수하기 때문에 영화사에서 신임받는 감독이 될 것이다. 한국의 배급사인 CJ에서 흥행을 신경 쓰지 않고 남한산성의 영화화를 시켜준 일화도 있다. 상업성만 신경 쓴다는 비판을 듣는 배급사가 리스크가 큰 작품을 지원할 만큼 믿을만하다고 평가받는 감독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잔인하고 어두운 영화만 찍는 것도 아닌데 단적인 예시로 수상한 그녀라는 영화는 남녀나 연령 구분할 것 없이 가볍게 보기 좋은 코미디 영화다. 도가니, 오징어 게임 등 감독의 다른 작품과 비교하면 매우 충격적인 수준이다. 더불어 자신이 제작에 참여한 도굴도 어느 정도는 가벼운 코미디물이다. 이렇듯 꽤 장르 스펙트럼이 넓은 편이라 어두운 분위기의 대표작들을 선호하는 층이 있는가 하면 감독의 가벼운 코미디 영화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다. 해당 글에 달린 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반응 또한 뜨거웠습니다. 한국이 드라마와 영화로 유명해지고 있는 건 이미 전 세계가 알고 있다. 예전에 비해 퀄리티가 높아진 게 보이는데 볼거리가 다양해져 너무 보기 좋다. 역시 머리가 좋은 감독들의 대화라 그런지 긴 시간 동안 매끄럽게 받아치는 게 정말 보기 좋고 재밌었습니다. 한국인치고 영어를 아주 잘하더군요. 전 한국의 황동혁 감독에 대해 검색해봤는데 어릴 때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더군요. 아마 거기서 많은 아이디어들이 착안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역시 고통 없는 대가는 없네요. 저 드라마 말고도 한국의 많은 드라마들이 급성장 중이다. 많은 나라에서 한국을 찾고 있고 한국은 이제 어깨를 펴고 더 당당하게 한 걸음 나아가도 된다고 자부할 수 있다. 한국 감독들 화이팅!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여배우인데 입담마저 좋다니 너무 보기 좋네요. 여자지만 여자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될 정도로 매력이 넘치는 배우예요.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이제 한국인들도 아시아권에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다양한 곳 시상식에 등장해 수상해 가고 있다. 더욱 더 볼거리가 많아지고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다른 드라마들은 감독이나 작가가 여러 명인데 황동혁 감독이 새삼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이가 빠지는 고통과 부담을 고스란히 이겨낸 황동혁 감독에게 진심 어린 찬사를 보내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